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의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20회 전산실 무빙 프로젝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언제나 늘 그랬지만 이제 살살 회사들마다 일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사부작 KPI 목표 설정 시즌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금년도 예, 거 진행해야 되겠죠? 뭐 저 또한 KPI를 벗어날 수 없는 전산쟁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은 특별히 더더욱 회사에서 불쌍한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일을 줄여주겠다, 뭐 사람을 뽑아주겠다, 요딴 말은 일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불쌍한 컨셉이라도 좀 잡아줘야 살짝이나마 일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쿨가이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쿨가이 인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예, 뵙는데.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한 지도 이제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꽃피는 3월이 됐네요. 예. 서울은 지금 꽃피는 3월이 아니라 지금 아, 미세먼지 3월. 미세먼지와 함께하는 3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야. 3월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쵸? 미세먼지와 함께. 근데 진짜 부산은 지금 벌써 네네.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면 벌써 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 그쵸. 남쪽이니까. 예, 이 예.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음, 꽃봉오리가 탁 터지기 시작해서 제가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꽃이 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지난 주말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긴 한데 낮 음. 기온은 15도인가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아, 뭐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뭐 우리의 가슴에는 아직까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이고,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뭐 그래서 저기 뭐 신변 쪽에는 뭐 좀 달라진 게 없으세요? 네, 좀 올해 좀 작년 말에 이제 채용을 진행해가지고 3월부터 이제 아, 신규 직원이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입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음, 기한 직원이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렵게 뽑으셨나 업무도 보네. 네, 힘들었습니다. 또 입맛에 딱 맞는 분 찾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래도 그렇게 좀 어렵게 함께 그 식구가 된 분들은 또 오래 가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아. 지난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가 초등학교 네네. 벌써 입학하면 한다고 얘기하신 것 아,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 올해가 아, 어제군요. 예,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해가지고. 음, 뭐 솔직히 뭐 저보다는 이제 아내가 훨씬 바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맘쪽이나마 좀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드디어 이제 학부형 반열에 들어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자존심 따위는 고이 접어 나빌레라 하시고, 아, 영혼과 자존심과 뭐, 이런 내장들은 집안에다 키핑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예, 좀 집에 일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예, 예. 뭐 저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네, 1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도 무빙 네. 프로젝트라고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아, 실제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좀 네. 전까지 그 이전을 하고 본사 이전을 했거든요. 예, 이전을 예. 하면서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몰래 저기 우리 다른 미팅룸 하나 몰래 들어와서 지금 도둑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지금 도둑 녹음하고 있는 거군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음질이 살포시 안 좋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좀 익스큐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아, 사실 그 무빙 프로젝트를 갑자기 이렇게 딱 던지셔가지고 네. 갑자기 왜 무빙 프로젝트를 선정하셨을까 그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아, 있었던 거네요, 일단 사실. 저는 예. 무조건 제 위주로, 제 위주로 내가 겪었던 얘기. 그래야 이제 또 현실감 있게 또 얘기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상 현실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10분 전까지 지금 네, 라이브네요, 라이브. 장비 세팅하다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온에어 상황이네요, 온에어 상황. 온에어 예. 상황이고, 네. 네. 녹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또 서버 내려야 되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계속 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점점 정말 오늘 이 녹음은 사실 뭐 전산쟁이 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한 데도 의의가 있지만
저의 하소연도 들어갈 수 있다고 살포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충분히 많이 하십시오. 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뭐 무빙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네. 사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예요, 이사. 예, 이사죠, 이사. 예, 이사인데 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뭐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 뭐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뭐 이전, 확장 내지는 뭐 신축,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뭔가를 옮겨야 될 때 타부서에 비해서 IT는 정말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끝도 없죠. 뭐 이거 그 진짜 더 중에서 신경 써야 돼. 하나라도 진짜 예, 삐끗하면 유저들의 그 득달 같은 다구리. 그렇죠. 다구리도 그렇지만 이게 또 위에서는 왜 이게 또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업무를 진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됐냐. 그러니까 아니 웃긴 거는 이거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전이나 뭐 확장 신축 계획할 때는 무슨 모르겠어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컨피덴셜이라고 해서 뭐 일도 안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네. 뭐 한 2주 전, 3주 전에 이전할 거야. 뭐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거든요. 와, 아,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짜 2주 전은 좀 심한데요. 그래도 저는 한 달 전에는 좀 알려줘야 될 텐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2주 전에도 연락받은 적이 있어서 어, 진짜 죽이고 싶거든요, 그럴 어, 때.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포인트들은 이제 비슷하긴 한데 좀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뭐 사옥이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이 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네, 내지는 지점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신규 지점이 오픈되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지점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내지는 이점 오픈돼 있던 지점이 폐쇄를 하거나 뭐 그렇죠. 요런 공간 요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지는 네, 뭐 본사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전산실 자체의 공간 용량이 작아가지고 이제 렉 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서브로 두거나 아니면 있는 거를 그냥 다 폐쇄를 하고 아예 널찍한 곳으로 옮겨가거나 네, 뭐 내지는 감사해서 털려가지고 감사해서 털려가지고 뭐 억세스 플로어도 없고 항온항 습기도 음, 없고 뭐 경보 시스템도 없고 뭐 벤틸레이션도 안 되고 뭐 이런 등등등으로 겁나 이제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 네, 특히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경우는 보면 그 저는 뭐 다른 회사에서 겪어봤던 일이긴 한데 왜 기업 공개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상장을 하려면 예, 이제 그쵸, 예, 예. IPO라고 뭐 불렀던 것 음, 같은데 네,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회사냐? 그래서 뭐 예, 전산 시스템은 뭐 구축이 잘 돼 있냐? 구축이 잘 돼 있다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는 똑바로 돼 있냐?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요런 거 할 때 또 이제 전산시 상태 좀 털리면은 바로 또 급격하게 전산시 이전이나 확장이 되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패스를 못하면은 이게 기업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말랑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쭉 이전을 하는 시츄에이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사옥이나 이제 사무실이 이전을 하면서 아마 그 이전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그게 생각이 뭐 좀 하네. 제일 예, 그 평범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하다 보면은 진짜 아 죽었다 깨도 이전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예전에 이제 B2C 그러니까 음, 일반 소매 쪽을 하는 그런 네네. 쪽의 비즈니스의 IT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네.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이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물론 이제 뭐 패치하거나 그럴 때는 뭐 새벽 한 3시 막 이때쯤에 잠깐 죽이기도 하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막 이렇게 뭐 그 좀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봤을 때 이 그 전산실 자체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게 복구한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전원 내리기 전에 항상 쿵쾅쿵쾅 하잖아. 얘가 그쵸. 다시, 혹시 안 올라올까? 얘가 다시, 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장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엄청 그쵸. 되기 때문에 예. 경영진단도 매출액 저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도 음, 우리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네. 대안을 생각했죠. 아, 정말 이전이 안 될 때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음, 이제 처음엔 상면 서비스 내지는 이제 그리고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코로케이션 서비스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한 네네. 다음에 다 음, 어레인지 해놓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다 어레인지 해놓은 다음에 넘기는 방식으로 아, 해서 아, 다운타임을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이제 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B2C 업체들은 진짜 그게 이제 주말이나 그런 때도 다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포스 안 되고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진짜 이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전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라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죽었다 깨내도 그거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대안으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아니 특히 요즘은 그 호스팅 업체들 시설이 또 워낙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잘 돼 있죠.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렇고, 데이터 센서나 호스팅 업체들도 시설도 잘 돼 있고, 비용도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또 경쟁이 심해지면서 좀 합리적이다 보니까, 이런 이전뿐만 아니라 전산실 자체를 아예 그쪽으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전을 하면서. 예. 저도 사실 그 데이터 센터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상암동에 있는 걸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들어갈 때는 진짜 막 그 에어 샤워라고 하나? 아, 그런 것도 싹 하고 예. 그 관제하시는데 딱 이렇게 들어가서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한번 실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CIO 모시고 이제 한번 갔던 기억이 음, 있는데 음, 느낌은 그럴싸한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다 그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모양이 좀 빠지긴 했는데 실사 왔는데도 그러고 있었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투어 아, 코스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야구장 1등석? VIP존 네네.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위에서. 근데 음, 그분들은 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니까. 모르니까 평상시에 네네.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벤치를 먹었어요. 이런 음, 상황에서는 우리가 맡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뭐 끝내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거는 좀 간헐적인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24시간 체제로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데 언제 그 에러 터질지도 모르고 중간중에 게임도 하고 그래야지 인간적이지. 씨. 그렇죠. 맞아요. 이해를 못하진 않죠. 네, 그거는 근데 우리 딴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또 CIO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벤치를 먹긴 했는데 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투어 코스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확실히 이 뭔가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계획하고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예. 일반적인 회사의 전산실이랑은 음, 비교가 안 되고 비상 전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벤틀레이션 그 지진 내진 설계까지 다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뭐랄까 최고 그 결정권자의 그 마음만 좀 사로잡으면 네. 그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코로케이션 서비스, 상면 서비스 기타 등등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해볼 만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구축하려면은 이게 또 그 시설 투자비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항온하수도 해야 되고 UPS도 해야 되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근데 네. 사실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나 코로케이션을 하면 내가 편해서 사실 진짜 사실 솔직한 건 그거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관제해 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 맞아요. 상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 예. 물론 넘어갈 때도 있긴 있지만 그쪽에서 많이 이제 선조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자 네.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득이 되는 점이 있는데 네.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그 인프라 담당자분 중에 한 분은 좀 걱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뭘 예. 걱정하냐? 뭘 것 같으세요? 뭘 걱정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뭐 제일 많은 부분이 아마 그 보안 쪽인 측면 아닐까요? 아, 아마 우리 또 쿨가연님은 너무 뭐랄까, 진지했네, 진지해졌어. 아 그랬나요? 아니 뭐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우리 이제 직장인의 마인드를 보면 자기 밥그릇, 음. 자기가 인프라 담당자인데 예. 장비든 뭐 네트워크 장비든 서버든 이거를 직접 끼고 있어야 자기의 음. 존재가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를 안 옮기겠다고 굳고 아. 버티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이제 전산 관리자의 트렌드로 봤을 땐 시기의 문제이지 사이트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도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시설이나 뭐 그런 관리 서비스를 진짜 뭐 한 관리자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여기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24시간 관제해주는 그런 그렇죠, 서비스.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일단 뭐 이전이 죽어도 안 되는 케이스에는 뭐 요런 뭐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저희 또 네.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봤어요. 저희가 너무 홍보해 준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를. 뭐 특정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 안 했는데 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전까지도 이제 장비 세팅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네. 올라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하면서 지금 제가 예. 지금 한 2주째 집에 1시쯤 들어가고 막 그런 거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럴 주말도 수밖에 없죠, 진짜. 예, 예. 뭐 이번 연휴 때는 다 나왔고 어. 휴일에도 뭐 일요일 정도만 하루 그냥 쉬고 나머지는 또 나오고 막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음. 우리 음지에서 항상 일하잖아요. 네. 유저들 다 퇴근시키고 난 다음에 야밤에 앉아가지고 피자 한 판 시켜놓고 그거는 우걱우걱 씹으면서 남들 다 끝난 거 보고 난 다음에 서버 내리고 네트워크 장비 내리고 올리고 그거 우리나 한지 남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나 주말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쵸. 그런데 억울하죠. 근데 예.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네트워크 죽었네 살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음. 이제 막 따부서 와가지고 여기 쌤방님 와가지고 스캔이 안 돼요. 프린터가 안 돼요. 그럼 네가 잡아 진짜. 이게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유하게 네. 받아들이긴 한데 음. 그런 게 그러니까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음. 이게 그러니까 단순 이전, 이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이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우리 방송 제목도 무빙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예, 이거를 예. 프로젝트로 약간 승격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네. 정말 말씀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면은, 뭐, 이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이제 짐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피곤하지만 진짜 전산실을 총괄하는 전산직한테는 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이사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을 하는 총무도 힘들지만 정말 진짜 전산직이 많이 힘들지요.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그 여러 차례 언급드렸듯이 전산실 이전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거를 윗선에서를 알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표현부터도 좀 바꿔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무빙 네네. 프로젝트 함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예.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뭐 타임라인이랑 그리고 이제 투두리스트 같은 걸 다 혼합해가지고 제대로 프로시저에 맞춰서 하는 것대로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좋은 거야. 타부서랑 일할 그렇죠. 때. 음. 뭐 예를 들어서 총무 쪽에서 뭐 가구 같은 게 다 세팅이 돼야
뭐 IT에서는 그 네트워크 라인이라든지 뭐 IP폰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업체랑 협의해가지고 쭉쭉쭉쭉쭉 간선도대로 쫙 해줄 수 있고 패치 코드도 잘 됐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사해버리면 각 부서가 따로따로 놀아버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뭐 회사 대표나 아니면 적어도 중역 이상이 모이는 음, 그런 미팅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로 승격을 시켜서 표현을 하면서 타 부서도 같이 해야 음, 일도 좀 줄이고 그 일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티도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이제 이사나 이전 뭐 확장 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 표현부터 조금 음. 바꿔서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 다른 회사 사례를 봤는데 그분은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TF를 구성을 아, 했더라고요. 태스크포스 지원할 때. 팀. 예, 그래가지고 실무 이제 현업 부서들도 한 명씩 이렇게 참석하게 해가지고 각 팀별로 뭐 이렇게 뭐 IP 현황이나 자리, 뭐 네트워크 라인 그런 거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아, 그거 그렇- 100% 중요합니다. 100% 네, 중요해서 무조건 설사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서라 할지라도 무조건 한 명 이상은 거기 인발부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이거든.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이전해보면 컴퓨터 진짜 컴퓨터 안 갖고 온 인간들도 많거니와 갖고 오더라도 그것만 달랑 갖고 오잖아. 케이블 뭐 음, 갖다 놓고. 음, 아, 진짜 뭐 끝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듯이 그거를 다 말로 좀 하고 글로도 쓰고 메일도 공지하고 여러 번 푸시를 리마인드를 하게 해줘야 네, 그나마라도 일이 조금 번잡스러운 일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좀 요런 얘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뭐 저도 뭐 이사, 이전, 뭐 신규 지점 오픈, 폐쇄 뭐 이게 각 종류별로 많이 해봤는데 이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좀 뭐랄까 프로세스 내지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아, 중요하죠. 예, 예. 일단은 현 에즈이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걸 수도 있는데 전산실에 어디가 뭐가 짱 박혀 있는지 모를 때도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막, 그 왜 특히 그 렉 뒤쪽에 보면은 막, 아시잖아요. 케이블 막 개 난장판 돼 있고 막, 그냥 다 그,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팀장님은 그거를 미친년 머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머리카락 그 수채구멍에 막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 아, 내가 일을 제대로 예, 안 한 것 같지만, 네, 알잖아요. 이거 아무리 깨끗하게 구성해 놓으면 뭐야. 그 다음에 뭐 자리 이전한다, 뭐 그렇죠. 또 새로운 서버 장비 들어온다, 바뀐다, 뭐 한다 예, 하면 갑자기 뭐, 멀티탭이나 서지오 같은 게 하나, 둘 늘어나. 그러다 보면, 음, 멀티탭 위에 멀티탭을 쌓고, 서지오 위에 서지오를 쌓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막, 케이블은 또, 막, 남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렉이 뭐 한 3개가 있다. 그러면, 1번 렉은 무슨 렉, 2번 렉은 무슨 렉, 3번 렉은 무슨 렉이고, 그리고 사실 1, 2, 3번 렉이 막, 진짜 막, 아까 미친년 뭐라 그랬죠? 미친년 머리. 미친년 머리?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렉 자체도 막 혼용해서 쓸 수 있긴 한데 적어도 이게 어디로 연결돼 있고 네, 기본적인 서버 구성, 네트워크 음, 구성,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트맵 꼭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그 NIC 카드나 그러니까 랜 카드나 아니면은 그렇죠. 잘못 장비 꽂으면 포트 난리 잘못 나죠. 꽂으면 그냥 다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케이블 하나하나 좀 더듬더듬 거려가면서 심플하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현재 네. 구성을 일단은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돼요. 되게 디테일하게. 라벨링도 잘 해주고,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VLAN 때문에 쪼개서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현황 파악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면 재구축할 때 진짜 밤새야 되는 각오로 가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꼭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기회가 되죠. 무슨 기회? 다이어트의 기회.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보면 왜 우리 고정자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있지 않은 짱 박아놓은 장비들 막
막 다 쌓아놓잖아요. 막 다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연한 지난 것들 보통 사용연수 지난 건데 네. 그 폐기하려면 또 뭐 저 재경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장부에서 털어내고 막 이거 이 짓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죠, 솔직히. 아 예. 짜증나잖아 솔직히. 보고해야 되고, 막, 어. 예. 근데 요런 거 이전할 때 한 번에 털어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이전할 때 왜 이제 뭐 자산 파기 뭐 그리고 사실 파기도 해야 돼. 왜냐하면은 놀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볼 넘어갈 데가 때 없기 때문에.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그냥 한번 싹 털고 가면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정집도 그러잖아요. 가정집도 이사할 때 이제 짐들이 이제 싹 정리가 되듯이 맞아요. 예, 전 이런 계기가 몰랐는데 없으면 정리가 안 되죠. 예. 이게 진짜 이사를 한번 하면 내수 시장에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드릴 게 많더라고요. 뭐 소파도 하나 놔야지. 그리고 네. 나름 이제 이사를 만약에 뭐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간다고 하면 또 그 집에 맞게 뭐도 달아야지. 뭐 음, 가구도 색깔도 맞춰야지. 할 그렇죠. 게 예. 많듯이 이 전산실도 틀리지 않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버린 만큼의 공간에 또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생각나는 뭐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또 다이어트도 많이 필요한데 이게 뭐 하다 보면 또 이전할 때 되다 보면은 사용 연수가 넘었거나 얼마 안 남는 장비들도 있잖아요. 아리까리한 것들 있죠. 예,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딱 교체하기가 딱 좋은 타이밍 같아요. 보고를 딱 하고 이거 어차피 가져가도 얼마 못 쓰고 고장 난다. 음, 그래가지고 이때 딱 바꾸는 게 좋다. 그래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예, 예. 이게 그게 비슷한 게, 원래 왜 집 이사하고 그럴 때는 뭐 큰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쵸. 예전에는, 뭐, 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돈이라고 치면 100만 원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전엔 막, 100만 원을 한 번에 쓸 생각하면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기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지는 1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집 관련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몇백은 솔직히 되게 쉽게 그래 이거 그냥 이번에 다 사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네, 되게 좋은 비유예요. 이- 이게 뭐 진짜 뭐 서버 노후에도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진짜 교체하기 힘들잖아요. 뭐 항상 예산 없다, 음, 뭐 음, 음. 더 내년에 보자, 어, 내년에 보자, 뭐 그렇게 하는데 얘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쓰러져 죽을 때까지. 예, 지금 당장 안 바꾸면은 뭐 문제되냐, 뭐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시고. 근데 요럴 때 이렇게 딱 하면 그 승인도 좀 제법 그래도 쉽게 나는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런 항상 또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원래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음, 제가 볼 때는 배포는 이전할 때, 배포는 이전에 난다. 그러니까 굳이 뭐 표현을 제가 어거지로 갖다 붙이긴 했는데, 어차피 이사나 이전할 때, 막 자리도 바뀌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면 막 혼란스러운 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포해야 될 부분, 임플리멘테이션 할 게 뭔가가 있었는데, 아, 이런저런 아, 이유 때문에 좀 미루고 있던 게 있으면, 아, 어차피 부담돼서 혹시 뭐 좀 잘못될까 봐. 어차피 욕먹는 거 매한가지고, 예. 어차피 이제 힘든 거 똑같다고 하면, 이때 그냥 같이 태우는 것도 아, 약간 하드코어긴 한데, 이거 좀 같이 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팁인데요. 예. 제가 지금 보면 진짜, 이전을 핑계 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예. 뭐가 안 되면, 이거 이전하느라 그런 거다. 예. 이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안정화 기간이 이거 필요하다. 이사 가면 다 원래 그 새집 증후군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좀 시켜봐봐라. 금방 해줄게. 뭐 이렇게 좀 달래고 갈 수 있는 맛이 있어서, 네네.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예전에 신규 사업 오픈에다가 진짜 한번 낭패를 봤던 게 왜요? 예. 네트워크 이전, 그때 당시엔 전용선 관련한 거였는데 네네, 네. 전용선 이전이 그땐 제가 주니어 때라 왜 음, 집에 왜 KT 인터넷 옮긴 거 같으면 전화해 주면 내일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망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난 예, 몰랐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선 자체가 아예 따로 나오니까. 예. 이제 국사도 틀리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그 제약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먼저 이전이나 뭐 오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으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정말 네트워크 중요하죠. 예. 안에서도 회선. 네. 다 필요 없고 안에 뭐 신 건물에 랜 다 깔아놓고 뭐 무선 다 잡아놓고 했는데 회선이 없어서 바깥으로 못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전할 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KT라고 하면 KT는 그래도 웬만한 데 다 들어가는데 뭐 LG나 네. SK 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못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뭐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후보군을 미리 알려달라고 그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충무한테. 음. 왜냐면은 그러면 진짜 공인 IP를 바꿔야 되는 진짜 그런 아, 극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공인 IP 바꾸면 진짜 그 뒷단으로 막 장비 와, 다 그럼 그 바꿔야 되고 막 진짜 막 장비 설정값 다 바꿔야 뒷목 되고 잡죠. 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뭐 처음으로 이전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네. 아, 네트워크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 진짜 예. 중요한 게 회선 관련해서 진짜 미리미리 안 하려놓으면 예. 아 진짜 폭망 진짜 완전 망할 수 있어요. 뭐 그 저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안 해준다길래 내가 진짜 싹싹 빌었거든요. 싹싹 빌어서 겨우 내가 아, 찾아가가지고 내가 바카스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겨우 해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해줬는데 라인이 없었는데 깔아준 거예요. 일단은 거긴 라인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서울 시내 음, 한가운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네. 뭐 신규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인즉슨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내가 왜? 라고 물어보니 어차피 여기는 지역이 되게 특수한 지역이어가지고 거기 산 밑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니네밖에 쓸 사람이 없다고. 근데 어, 니네 어차피 회선 비용 보면 이거 우리가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뭐 다 광장비 매설하고 뭐 이 짓을 해야 되는데 ROI가 안 나온다 이거구나. 그렇죠. ROI가 안 나와. 예, 이거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다. 안 할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부탁을 하다가 하도 못한다고 그러길래 협박을 했죠. 지금 우리가 니네 쪽에 회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한 2천만 원어치는 되는데 네. 전 지점 다 하면 어, 갈아탄다. 다 바꾼다. 내가 진짜 어차피 나 한 번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갈아탄다 나 진짜. 진짜 이렇게 어, 그러니까 반 협박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음, 마지못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것도 포인트인데 이거는 좀 디테일이 또 다른 디테일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오는 기사님들 있죠. 그렇죠. 예, 기사님들이랑 미리 연락이 잘 돼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운타임이 정말 거의 막 되게 짧게 넘어가야 되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공지를 해놨으면 무조건 그 안에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현장에 나오는 기사님이 예를 들어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기사님이 약간 귀가 어두우셨는데 계속 음, 아니 뭐 어디 사거리에서 하계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하고 우회전했다고 그러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저희 그 시간 못 지킬까봐 진짜 되게 애먹은 적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식은땀 났었던 적이, 이제 그, 일정 맞춰서 오시긴 하셨어요. 음, 건물에 왔는데, 음, 건물에 딱 오더니, 이제 이렇게 딱 보시더니, 야, 이거 누가 잘못 알려줬는데? 그러면서, 야, 음. 여기 선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아, 배치도랑 다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 난감하죠. 그 기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거 선을 다시 끌어와야 된다고. 환장하는데 국사에서 그러면 밑으로. 국사에서 갖고 환장하죠 그럼 그거. 얼마나 걸리나요? 그랬더니, 이거 하루는 더 걸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걸 누가 알려주지가 않아요. 저희도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알아서 시간 맞춰서 해주겠거니, 예, 당연히 이렇게 다 돼 맞아요. 있겠거니, 이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면 하죠. 안 되고, 예, 예. 영업 담당자한테 얘기해놓으면 다 해줄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현장에 나오는 기사 연락처, 그 기사님 연락처, 그리고 기사님이랑 먼저 사전에 통화해서, 음, 이런 거 준비됐는지, 뭐, 광포설 다 돼 있는지, 그리고 난 네. 다음에 실제 위치까지 라인 실제 뽑아져 위치, 있는지, 라인 뽑아져 예, 있는지, 그리고 뭐, 광 분배기 붙어 가 있는지, 뭐, 그리고 음, 난 다음에, 그 장비 다 갖고 오는지, 네. 어떤 기사님 오는데, 맞다! 이렇게, 스위치 안 갖고 왔는데? 막 이러더니 다시 그거 갖고 왔다 그러고,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막 영업하고 싸우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야, 얘 장비 퀵으로 쐈어야지. 그래서 그걸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가 거는, 챙기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는 일을 못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녁에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 환장해요, 진짜.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했던 포인트들, 특히 네트워크 회선 관련한 것들은 무조건, 무조건 저거 꼭 챙기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업계에 약간 폐단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아시죠? 뭐, A라는 건물이 있어. 그 A라는 건물에는 KT만 들어갈 수 있어. B라는 네. 건물은 LG만 들어갈 수 있어. C는 SK만. 뭐,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자기들 논리로는 이게 이제 투자 ROI가 안 난다 속된 말로. 그쵸, 여기 그쵸. 이제 이미 선점돼 있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네. 그거 쓰면 되지 우리 들어가서 별로 먹을 게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특히 저 이제 뭐 사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좀 괜찮은데 사옥이 아니라 이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 임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예. 그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거고 거기 지어져 있는 거에 우리가 들어가서 쓰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회사에서 뭐 정책상 LG에 대한 뭐 LG든 SK든 뭐 KT든 한 라인만 쓰는 게 아니라 복수 회선으로 써야 되는 다른 ISP로 다른 인터넷 사업자로 해서 LG 그렇게 하나, 이중화 KT 많이 하나 하시죠. 예, 이중화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와, 진짜 제가 한 달을 싸웠거든요. 진짜 막 쫓아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우리가 돈 내고 우리 거 쓰겠다는데 왜 못 쓰게 하냐고. 근데 결국에는 그 건물의 그 시설 관리 담당자가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제 전화번호 차단하더라고요. 사실 피했구나. 자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네. 진짜 하다 머리를 진짜 굴리다가, 보고는 리전 사무실에 보고는에 대해서 제가 상황 설명을 다 하고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네. 똑같은 ISP 업체긴 한데 들어오는 국산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를 예, 틀리게 해서 회선을 틀리게 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중화를 하겠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 달라. 근데 네, 지금 네. 한 달간 진짜 이렇게 얘들이랑 싸웠는데 이거는 독점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해해 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마지못해 이해는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회선 관련한 거는 쿨가님이나 저랑 이제 몸으로 그렇죠. 겪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막 네. 본물 터지듯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진짜 잘 챙겨야 돼요. 네. 잘 챙기고 갑자기 막 슬퍼지네요. 그때 갑자기 사정했던 게 생각나니까. 또 아픈 추억이 또 아련히. 예. 다 전산적인 생활하다 보면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아주 비슷한 그런